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답할 수 있어요. 바로 한국의 믹스커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컨퍼런스에서 한 미국 의사가 이런 발언을 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미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잠깐, 우리가 매일 마시는 그 믹스커피 말하는 거야? 설마? 정말? 컨퍼런스장은 순식간에 술렁였고 SNS에서는 이 발언이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죠. 대체 무슨 일이 한국에서 있었길래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 앞에서 이런 몰상식한 발언을 한 걸까요? 이 이야기는 한 봉지에 500원도 안 하는 평범한 믹스커피가 어떻게 전 세계 의료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명을 구하는 작은 기적이 되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전 사실 이 커피를 처음 봤을 때 엄청 무시했어요. 어머, 이게 뭐지? 그냥 설탕 범벅 아닌가? 한국은 이런 걸 커피라고 마시나? 커피도 제대로 모르는 나라네 하고요. 뉴욕의 비싼 카페에서 마시는 스페셜티 커피만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 가방 안엔 늘 믹스커피 몇 봉지가 들어있죠. 안녕하세요. 전 보스턴 메디컬 센터 응급의학과의 과장 사라 윌슨이라고 해요. 15년차 응급의학 전문의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죠. 하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건 다름 아닌 한국에서 마신 작은 종이컵에 든 커피 한 잔이었어요. 2019년 겨울,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응급의학 컨퍼런스에서 모든 게 시작됐어요. 그날 저는 컨퍼런스 발표 준비하느라 밤을 꼬박 새웠거든요. 발표 직전, 목이 완전히 쉬어버렸죠. 그때 한국인 동료 박지연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사라, 목소리가 많이 안 좋네요. 이거 한 잔 마셔보세요. 우리 병원 의료진들의 비상약이에요. 지연이 건넨 건 수수한 종이컵에 담긴 갈색 음료였어요. 솔직히 처음엔 좀 망설였죠. 제가 얼마나 까다로운 커피 마니아였는지 아는 지연이었거든요. 이게 뭔가요? 한국의 비밀 무기예요. 믹스커피라고 하는데 한 번 드시면 빠져들 거예요. 우리 응급실엔 늘 이게 준비되어 있어요. 힘들 때 서로 타주면서 위로도 되고, 발표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고 제 목소리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한 모금 마셨는데 어머, 이게 뭐죠?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마법처럼 불편했던 목이 편안해졌어요. 게다가 이 맛이 너무 특별했어요. 어릴 적 할머니 집에서 마시던 따뜻한 코코아 같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아침에 달콤한 카페라떼 같기도 했죠.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알겠죠? 이건 그냥 커피가 아니에요. 한국인들의 마음이 담긴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날 발표는 성공적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견학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거기서 본 건 정말 특별했어요. 최첨단 의료 장비도, 체계적인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지만 제 마음을 가장 움직인 건 아주 작은 공간이었어요. 바쁜 와중에도 의료진들이 잠깐씩 모여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요. 한국에선 커피 한 잔 할래요? 이 말이 관심을 표하는 인사더라고요. 홍차 한 잔 할래요? 이런 인사는 단 한 번도 한국에서 듣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인사가 진짜 커피만 마시자는 얘기가 아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작은 휴게 공간에서 커피는 서로를 이어주는 매개체일 뿐, 사실은 서로에 대한 위로와 안부, 어쩔 땐 인생 상담까지 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죠. 커피 한 잔이 그 정도 역할을 할 줄을요. 며칠 후 귀국길,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문득 그 맛이 그리워졌어요. 자판기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믹스커피 버튼을 눌렀죠. 그리고 그 한 잔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온 후 저는 계속 그 맛을 잊을 수 없었어요. 지연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 커피에 빠져들었나 봐요.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에서 대량으로 믹스커피를 주문했죠. 처음엔 동료들의 반응이 썩 좋지 않았어요. 사라, 당신 미쳤어요? 이게 무슨 커피야? 커피 후진국인 한국 커피를 사들여? 진짜 어이없네. 차라리 마켓에서 커피를 사 마시겠어.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왜 이토록 이 커피에 집착하는지를. 사실 그때 저는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15년 동안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동시에 많은 환자들을 잃기도 했어요. 특히 6개월 전 교통사고로 온 어린 소녀를 살리지 못했을 때부터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있었죠. 매일 밤 악몽을 꾸었어요. 사직서를 쓰려고 한 적도 여러 번이었죠. 그런데 그날 한국에서 맛본 그 달콤한 믹스커피 한 모금이 제게 특별한 위로가 되었어요. 그땐 어떤 감정인지 잘 몰랐지만 이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커피 맛이 아니라
그때 옆에 함께 있어 주었던 지연의 따뜻한 위로였어요. 그곳에서 저의 고민을 나눌 수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옆에 누군가 있다 보니 커피 마시며 이야기가 자연스레 나오더라고요. 마치 누군가가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응급실이 미친 듯이 바빴죠. 보스턴 시내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부상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는 제가 잃었던 그 소녀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심한 화상을 입은 채로요. 어린 소녀 응급환자만 보면 트라우마처럼 제 모든 영혼을 빼앗기는 것 같았어요. 그때 조금씩 공황 증세가 시작되었던 초기였어요. 저는 응급처치를 할 수 없었어요. 순간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저는 잠시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옆에 있는 레지던트에게 응급처치를 맡기고 휴게실로 달려가 믹스커피를 탔죠. 그때 그 순간 저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즈음 저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저만의 탈출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우리 닥터들 중에는 특히 응급을 다투는 이 일에서는 생사를 다투는 긴박한 순간들이 일상이다 보니 이런 감정도 못 느끼고 환자를 대하는 의사도 많아요. 떨리는 손으로 뜨거운 물을 붓는데 문득 지연이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건 그냥 커피가 아니에요.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한 잔을 마시고 돌아왔을 때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거든요. 12시간의 사투 끝에 우리는 그 아이를 살려냈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우리 팀을 껴안고 울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를.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응급실에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위로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바쁜 와중에도 잠깐씩 들러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곳이요. 처음엔 작은 테이블 하나와 전기포트, 그리고 믹스커피 몇 봉지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동료들이 하나둘 믹스커피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거든요. 세상에, 이게 뭐야? 왜 이렇게 계속 마시고 싶지? 응급실 베테랑 간호사 제니퍼가 첫 모금을 마시고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이상해. 분명 인스턴트 커피인데 이런 부드러움은 처음이야. 레지던트 마이크도 컵을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곧바로 두 번째 잔을 타러 갔죠. 특히 야간 근무 때 이 커피의 진가가 드러났어요. 새벽 3시 모두가 지쳐갈 때 누군가 믹스커피를 타오면 병원 공기가 달라졌거든요. 달달한 향이 퍼지면서 피곤해 절었던 얼굴들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사라, 이거 정말 마법의 가루 아니야? 한국에선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한 거야? 동료들이 자주 물어보곤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지연이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에선 이게 단순한 커피가 아니래요. 정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혼자 마시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나눠 마실 때 더 특별해진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힘든 순간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 커피를 타주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치 제가 한국에서 봤던 그 광경이 보스턴에서 재현되는 것 같았어요. 재미있는 건 사람들마다 이 맛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마치 크리스마스 모닝 라떼 같아. 쓴맛도 있고 그런데 뒷맛은 달콤나고 헤즐넛 향도 나는 것 같은데 소아과에서 온 레이첼은 첫 모금을 마시고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집 핫초코 맛이야. 카카오 향이나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중환자실의 베테랑 마이클은 향수에 젖은 눈빛으로 말했죠. 프렌치 바닐라 라떼랑 비슷한데 더 부드럽고 완벽해. 이게 우유와 커피와 설탕의 조합으로 가능하다고? 그리고 가위가 없어도 이렇게 쉽게 잘리는 게 너무 신기해. 게다가 설탕과 우유도 너무 잘 녹아. 한국인들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낸 걸까? 정말 창의적이다. 커피 매니아인 마취과 리사는 전문가처럼 분석하더니 결국 자기 방에도 스틱 3박스를 쌓아두었어요. 점점 더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침 컨퍼런스 때 누군가 믹스커피 없이는 시작 못해 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인터넷을 찾아본 한 간호사는 한국 사람들은 배고플 때 이렇게 먹어요 하면서 믹스커피 봉지를 뜯더니 얼음과 함께 아이스 커피를 만들더군요. 이름하여 냉커피라고 하면서 수술 후 컨퍼런스에서도 항상 믹스커피가 준비되어야 했죠. 심지어 병원장님도 이 맛에 빠져서 매주 금요일 경영회의 때는 꼭 믹스커피를 찾으셨어요. 어제 집에서 블루보틀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셨는데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이상해서 새벽에 병원에 와서 믹스커피 한 잔 마시고 갔어요. 응급의학과 수석 레지던트 케빈이 멋쩍게 웃으며 고백했을 때 다들 폭소가 터졌죠. 이제는 매달 믹스커피를 주문하는 양이 5배로 늘었어요. 동료들이 집에서도 마시겠다고 몇 봉지씩 가져가니까요. 간호사 스테이션마다
믹스커피 스틱이 비상약처럼 준비되어 있었고, 힘든 수술을 앞둔 동료들은 꼭 이 커피 한 잔으로 힘을 내곤 했어요. 심지어 환자 보호자분들 중에서도 이 특별한 맛에 반해서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늘어났죠. 특히 장기 입원 환자 보호자분들은 이제 이 커피가 없으면 긴 병원 생활을 버티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이게 정말 그냥 커피일까요? 마실 때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마다 저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순간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아서요. 이제는 매달 믹스커피를 주문하는 양이 2배, 3배로 늘었어요. 동료들이 집에서도 마시겠다고 몇 봉지씩 가져가니까요. 심지어 환자 보호자분들 중에서도 이 특별한 맛에 반해서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늘어났죠. 이상해요, 사라. 요즘 우리 팀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분위기가 더 따뜻해진 것 같죠? 실제로 의료 사고율도 줄어들었어요. 번아웃을 호소하는 직원들도 적어졌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누며 서로를 보듬어주는 동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의료진 번아웃 예방 컨퍼런스에 저를 연사로 초청한 거예요. 처음엔 망설였죠. 제가 무슨 대단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문득 우리 병원의 변화가 떠올랐어요. 제네바에서 열린 컨퍼런스장에 저는 한 보따리 믹스커피를 들고 갔어요. 발표 중간에 직접 커피를 타서 참석자들에게 나눠드렸죠. 처음엔 다들 의아해하셨어요.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 앞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나누는 제가 좀 이상해 보였나 봐요. 이건 그저 커피가 아닙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발견한 작은 마법이에요. 잠깐의 휴식, 동료와 나누는 따뜻한 시간, 때로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발표가 끝난 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프랑스의 대형 병원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들의 응급실에도 이 한국식 치유 문화를 도입하고 싶다고요. 이어서 독일, 영국, 호주, 전 세계의 병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중동의 전쟁 지역에서 일하는 국경 없는 이 사회팀에서 온 피드백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극한의 환경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에게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울컥했어요. 가자지구에서 온 영상통화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폭격으로 다친 민간인들을 치료하던 국경 없는 이 사회 의료진들이 제게 보내온 동영상이었거든요. 사라, 믿기 힘들겠지만 당신이 보내준 그 커피가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고 있어요. 화면 속에는 임시 천막병원의 피로에 젖은 의료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매일 밤 끊임없이 들려오는 폭격음 속에서 부상자들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전기도 불안정하고 의료 물자도 부족한 상황. 그런데 그들의 작은 테이블 한켠에 믹스커피 스틱들이 소중하게 놓여 있었어요. 매일 밤 우리는 이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서로를 토닥여요. 이상하게도 이 달콤한 맛이 우리를 버티게 해요. 마치 누군가 안아주는 것 같거든요. 특히 어린 환자를 잃었을 때 우리는 모여서 이 커피를 마시며 울고 위로하고 다시 일어나요. 의료팀장 아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믹스커피를 들고 있는 손은 따뜻한 미소처럼 포근해 보였어요. 심지어 현지 의료진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언어는 달라도 이 커피를 나누는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고 할까요? 누군가 지칠 때면 서로 커피를 타주면서 눈빛으로 이야기해요. 힘내자. 우리가 있잖아라고요. 그 영상통화 이후 저는 매달 중동의 분쟁 지역 의료진들에게 믹스커피를 보내고 있어요. 작은 스틱 하나가 그들에게는 희망이 된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지난달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지연이가 보스턴에 왔거든요. WHO 컨퍼런스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만났어요. 믹스커피를 타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라, 정말 대단해요. 우리도 몰랐어요. 이 평범한 커피가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요. 지연이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원래 특별했어요. 다만 제가 그걸 늦게 발견했을 뿐이죠. 지금은 매년 전 세계 500여 개의 병원에서 이 코리안 힐링 브레이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바쁜 의료진들이 잠시 멈춰서서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죠. 제 책상 한켠에는 아직도 그때 인천공항에서 뽑은 첫 믹스커피 컵이 있어요. 가끔 지칠 때면 그때를 떠올리며 생각해요. 어쩌면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때론 작은 종이컵 하나, 달콤한 한 모금이면 충분할 수 있다고요.
또 믹스커피 생각나시나요, 과장님? 매일 아침 간호사들이 장난스럽게 물어보곤 해요. 전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늘 생각나죠? 이제 이건 그냥 커피가 아니니까요. 우리의 작은 마법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의 일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특별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믹스커피 하니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네요. 한 번은 친구들과 캠핑을 갔는데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싶었던 친구가 믹스커피를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믹스커피 봉지를 열 때 실수로 가루를 공중으로 뿌려버렸어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믹스커피 가루가 우리에게 날아왔고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온몸이 믹스커피 가루로 뒤덮였죠.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웃겨서 한참 동안 웃었고 결국 커피를 마시는 대신 믹스커피 샤워를 즐기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 친구는 믹스커피 샤워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답니다. 저도 믹스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 5잔은 마시는데 어느 날은 특별히 스트레스가 많아서 10잔을 마셨어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커피 에너지를 발산해야겠어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고 줄넘기를 하고 뛰어다니니 동료 한 분이 그러지 말고 음악 틀어줄 테니 춤을 춰라고 했어요. 저는 춤출 생각은 없었는데 요즘 너무 핫한 로제의 아파트 노래를 틀어주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아파트 춤을 췄지 뭐예요. 결국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동료들이 모두 함께 따라 춤추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믹스커피를 적당히 마시기로 결심했지만 여전히 믹스커피 사랑은 넘치고 넘치네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오늘도 사랑합니다.